학점은행제를 하려고 하는데 전공들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이 선택하기 난해하다면 제가 학과별 특징과 여러분들 개개인에 맞는 맞춤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거두절미하고 바로 가시죠. 안녕하십니까, 범스타입니다. 일단 제 소개를 먼저 드리는 게 맞겠죠. 전 대학교 편입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학점은행제로 경영 전문 학사를 취득한 케이스입니다. 일단 제가 왜 경영으로 진행을 했는지 여러분들께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오늘 알아볼 학과들은 학점은행제 중에서도 온라인으로 진행이 가능한 학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바로 갈게요. 경영학입니다. 따단! 학은제 시작할 때 가장 대표적인 학과죠. 경영학. 이거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경영학의 가장 큰 특징은 뭐다? 전공 자격증의 개수가 많다라는 특징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이게 왜 장점일까요? 저희 학점은행제는 수업을 제외하고도 자격증을 취득했을 때 그게 학점으로 인정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전공 선택할 때 전공 학점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기관과 비용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되는 건데요. 경영학은 전공 자격증 많다 그랬죠? 그러면은 전공 학점 채우기 쉽습니다. 그럼 나머지 일반 교양이야 뭐 다른 자격증이나 독학사나 수업이나 이렇게 다양하게 채울 수가 있어요. 근데 타 학과 같은 경우는 전공으로 인정되는 자격증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은 전공 학점을 다 수업으로 채워야 된다는 건데 이러면 기간이 당연히 길어지죠. 경영 전공은 자격증의 리스트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그 안에서 가성비 자격증들도 많고요. 이때 가성비 자격증이란 난이도는 낮은데 학점으로는 인정을 많이 해주는 그런 자격증을 뜻합니다. 대표적인 자격증으로는 매경테스트, 텔레마케팅 관리사, CS 리더스 관리사 등이 있고요. 이런 자격증들을 여러분들이 취득해 나가면서 플랜을 진행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영 전문학사는 2학기, 경영학사는 3학기 만에 취득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숨 넘어갈 뻔. 그래서 보통 편입이나 대졸자 전형 준비하시는 분들이 경영학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경영학의 장점은 범용성이 높다는 건데요. 이게 뭔 말이냐? 저희가 기사나 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하잖아요. 이럴 때 관련 분야에 대한 전공으로 취득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이때 경영학이 대부분의 기사, 산업기사 관련 전공으로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잘 봐요. 온라인으로 가능하지, 기간 짧지, 그 다음 범용성 넓지, 이러니까 경영학 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 학과 넘어가 볼까요? 컴퓨터공학입니다. 온라인으로 가능한 학과 중에서 유일한 공학사입니다. 자연계열 공학사. 이런 IT 계열에서는 컴퓨터공학이 대표적이고요. 다만 학사밖에 존재를 안 해요. 컴퓨터 전문학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IT 쪽으로 전문학사가 필요하다라고 하셨을 때는 정보통신 또는 정보처리로 가시는 게 맞습니다. 컴퓨터 전공도 IT 전공도 전공으로 인정되는 자격증의 개수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네트워크 관리사 2급, 컴퓨터 활용 능력 1, 2급,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보처리 산업기사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IT 쪽이다 보니까 난이도가 좀 있는 편이고요. 보통 자격증들이 필기와 실기로 구성이 되는 편입니다. 그러면 컴퓨터 공학과로 추천드리는 분들은 IT 계열 쪽으로 취업을 하시려는 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IT 계열로 대학교 편입을 하시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취업을 목표로 한다면 코딩이나 언어적인 그런 공부를 하시는 게 좋고요. 내가 IT 학과로 편입을 하겠다라고 하시면은 학점은행제 IT 전공에서 들었던 과목들이 편입을 하고 나서 학점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컴퓨터 공학과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어려움이 없다라는 거죠. 편입을 하기 전에 학점은행제로 IT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들어갔으니까 적응도 빨라질 거고 그만큼 성적 관리도 쉬워진다는 거죠. 다음 학과입니다. 사회복지학. 사회복지학으로 진행하는 경우에 전공 자격증으로는 보통 사회조사 분석사들을 취득합니다. 근데 이 학과를 선택하는 분들의 대다수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여러분들이 일정 학력을 보유한 채로 몇 과목을 들었을 때 자격증이 발급되는 건데요. 이때 전공 자격증을 취득한다고 해서 그 과목이 줄어들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전공 학점은 수업으로 진행을 하시는 편이고요. 일반 학점이나 교양 학점은 독학사나 타 전공 자격증으로 취득을 하는 편입니다. 최근에 사회복지법이 개정이 되면서 과목이 17과목으로 늘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문대건 고졸이건 일단 최소 3학기는 걸린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아동학입니다. 아동학 그쵸? 여러분들이 취득할 수 있는 전공 자격증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취득 가능한 전공 자격증이 없다? 그 뜻은 전공 학점을 내가 수업으로만 채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동학을 추천드리는 분들은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어린이집으로 취업을 하시려는 분들, 이런 분들이 아동학으로 진행하시고요. 이와 비슷하게 유치원 교사가 되기 위해서 유치원 취업을 하시려는 분들이 계세요.
보통 학점은행제로 많이 이루어지는 테크트리는 아동학사를 취득해요. 그 다음에 유아교육 대학원으로 진학을 합니다. 그리고 양성과정을 밟으면서 유치원 정규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취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교육대학원 특성상 동일 전공의 학사학위가 필요해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전공은 심리학입니다. 최근에 신기하게도 심리학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리학으로 진행을 하실 때 학사에서 끝나기보다는 대학원으로 진학을 하시거나 아니면 관련 자격증들을 취득해 주시는 게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심리 쪽은 가방끈이 좀 길어야 돼요. 학사에서 그치지 말고 석사까지 조금 더 해서. 전공학점으로 인정되는 전공 자격증은 7개가 존재를 하는데 여기서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응시 자격이 없는 자격증, 그러니까 고졸분들도 볼 수 있는 자격증은 직업상담사 2급이라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이때 전공학점으로 20학점 인정됩니다. 심리학으로 진행하시는 분들은 청소년 상담사를 취득하기 위해서 심리학사를 취득한다거나 아니면 대표적으로는 전문상담교사 2급을 취득하기 위해서 심리교육대학원으로 진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육대학원, 맞네, 심리학사가 필요하겠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심리학사를 취득하십니다. 이렇게 교육대학원 진학할 때 선의소 과목들은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 가능한 5가지 전공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특징을 설명드렸고요. 여러분들이 해당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더 필요하다면 하단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조금 더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건 하나입니다. 전공 선택할 때 전공 학점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전공 학점을 내가 만약에 이전 대학교에서 취득을 하고 나와서 자퇴를 했어요. 그게 뭐 전기공학과가 됐든 아니면 뭐 일본어 학과가 됐든 전공학점이 엄청 많은 상태야. 그러면은 온라인으로 전부 진행이 가능해요. 왜? 전공학점은 이미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잘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끔 진행을 하는 게 좋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궁금한 점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거나 유익했다면 바로 하단에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범스타였습니다.